이어서 포항 CBS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이때이 코너입니다. 포항시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과 생활쓰레기 매립 소각장, 또 추모공원 같은 이른바 혐오시설로 여겨지는 현안 사업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항의 한 외곽 지역에서 이 세 가지 시설을 일괄적으로 신청했다가 농민단체 등에 반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김대기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포항시가 추진 중인 그 새로운 음식물 폐기물 바이오화 가스 시설 입지 후보지에 현재 5곳이 신청을 한 상황이죠. 포항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신규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예. 신청 결과 남구의 장흥동과 동해면 발산리, 북구의 청하면 상대리와 죽장면 신곡리, 흥해읍 흥안리 등 5곳이 신청했습니다. 포항시는 이달 중 주민 대표와 관련 전문가, 시의원들로 구성된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여건과 환경성, 경제성과 주민 수용성 등의 세부 평가 항목과 항목별 배정 기준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시행해 상반기 중으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음식물 폐기물 처리 시설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가스화 시설은 하루 처리 용량 200톤 규모로 약 66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네. 상반기 중 입지를 선정하고 오는 2027년까지 시설 설치를 완료해 약 20년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밀폐된 소화조 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혐기성 소화공법을 적용해 악취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발전이나 도시가스 공급 등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포항의 경우는 이런 그 폐기물 처리장이 없어서 다른 지역에 이런 쓰레기들을 버려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 포항에서는 하루 평균 156톤 정도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자체 처리 시설이 없어 2020년 7월부터 충북 청주의 타 지역 업체에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보내다 보니 연간 127억 5,6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예산 절약과 안정적인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해서는 자체 공공 처리 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 일단 시에서는 그 이 처리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좀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입지 신청은 12,000제곱미터 이상의 부지 확보가 가능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마을 대표가 할 수 있습니다. 네. 최종 입지로 선정될 시 부지 경계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20년간 주민 편익 시설 설치와 함께 주민 지원 기금으로 최대 76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조례 개정을 통해 신규 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은 약 60억 원의 주민 편익 시설과 주민 지원 사업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마을 단위로 신청해 최종 입지로 선정될 경우 해당 마을에 120억 원의 특별 지원금 추가 지원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20년간 최대 256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지역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수건 사업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포항시 북구 죽장면이 이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 가스화 시설 후보지를 포함해서 그 세계 공모 사업의 일괄 유치 신청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이러면서 상당히 좀 사업이 급물살을 타는 모습이었는데 어땠습니까? 죽장면 친곡리 주민들은 지난달 21일 주민 35명 21가구 모두의 동의서를 받아 포항시의 공모사업 일괄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예. 여기에 추가로 23개리 이장협의회 모두의 동의서도 첨부했습니다. 포항시 추모공원 공모 조건에서 주민 동의 70%가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주민뿐 아니라 죽장면 전체 이장까지 100% 모두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습니다. 예. 뭐 혜택적인 면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 죽장면의 일괄 신청이 사실은 그 소멸 문제에도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생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신청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일괄 유치 신청을 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과 종합 장사 시설인 추모공원, 자원순환 종합센터인 에코빌리지 등 3개 사업은 혐오 시설로 인식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일부 공보는 지난해까지 하더라도 어려움의 유치가
컸습니다. 이번 죽장면의 일괄 신청은 코로나19 상황과 국제적 경기 침체와 함께 지역 소멸 문제에 부딪힌 주민들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죽장의 경우는 그 포항의 최북단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접근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죽장면은 포항 중심지로부터 차량으로 40분 가량이 걸립니다. 예. 하지만 죽장면 침공리 주민들은 가장 큰 단점이었던 접근성 문제에 대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죽장면은 현재 진행 중인 안동 포항 국도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2027년쯤에는 이동 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축돼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또 적은 주민 수와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이 강점입니다. 죽장면의 인구수는 2,760여 명으로 포항에서 가장 적은 편이지만 면적은 230제곱킬로미터로 포항 전체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지역에서 일괄 유치 신청을 냈는데 이게 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주민들이 강하게 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 때문에 좀 갈등을 빚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네, 죽장면 침공리의 일괄 신청 소식이 전해지자 포항시 농민회와 죽장면 가사리와 매원 1위 이장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죽장면 침공리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생활쓰레기 매립 소각장, 추모공원 유치 신청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죽장면 이장협의회에서 23개 마을 이장이 전원 동의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일괄 신청이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농민회는 어떤 공론화도 없이 몇몇 사람들이 나서서 유치 신청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을 도모했는지 진실을 밝히고 주민 동의 없는 유치 신청은 전면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농민회 관계자는 포항의 마지막 청정 지역인 죽장면에 폐기물 시설과 장사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누가 봐도 혐오 시설이자 기피 시설로 인식되는 각종 처리 시설들을 다 수용하겠다는 무리수를 둔 것은 해당 부지의 땅 주인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혈안이 돼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갈등이 확산되자 결국 이장협의회가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이라고요. 네, 농민회 등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괄 신청을 한 세 가지 시설 가운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업 신청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포항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쓰레기 처리장 등 혐오 시설과 관련된 이야기 좀 먼저 살펴봤고요. 부동산 시장이 한파로 포항 지역의 아파트 시장 역시 미분양이 좀 급증하는 모습이죠. 네, 포항의 미분양 아파트가 1년 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포항 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2021년 12월 2,919가구에서 2022년 12월에는 4,546가구로 55.7% 늘었습니다. 네. 이 같은 미분양 아파트 증가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공급 확대, 분양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미분양 아파트 확대가 올해 초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는 거죠. 네, 이번 달에 계약이 이뤄지는 학산 한신더유 엘리트파크의 상황에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학산 한신더유 엘리트파크는 지난달에 1순위와 2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특별 공급을 제외한 1,437가구 모집에 983명만 신청해 청약 미달 사태를 빚었습니다. 포항시나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신규 아파트 공급 과잉과 함께 또 금리 인상 등의 여파 때문에 이 주택 구입 대출 상환 부담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택 시장의 침체는 한동안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한국은행 주택담보금리는 지난 2021년 8월 2.88%에서 지난해 11월에는 4.74%로 올라 1.8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네. 사정이 이렇자 주택 구입 후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인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사상 최고치인 37.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지난 2004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살펴보죠. 뉴스 이때였습니다. 지금까지 김대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